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이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입줄기가 굵어지겠고요. 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죠. 밤 사이에 게릴라성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내일까지 강원 지역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합니다. 강풍도 불겠는데요.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단단하게 고정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주 후반까지 더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좀 하천 수위도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2022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지난 23일에 개막했고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그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6일간 진행되었던 그 영화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36.5 도시 프로젝트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도내 이슈도 점검하도록 하죠. 6월 2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릉과 호남 지역의 철도시대 개막을 위한 원주 만종간 원주 연결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돼 광야 국가철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주요 거점 연결과 산업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원주 연결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용역은 지난해 7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후 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도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서 교육자치 프로젝트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내로 특별자치도 전담 조직 신설안을 마련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오는 9월에 교직원 인사에 맞춰 조직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이상기후 패턴이 강원도 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속되는 장마 대신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아열대성 기후 패턴과 함께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여름철의 건강과 시설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가뭄이 해소되면서 또 짧은 기간 사이에 퍼붓듯이 내리는 강수 패턴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엿새간의 일정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김영석 프로그래머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지난 23일에 개막했고요. 이제 엿새째인 오늘까지 진행됩니다만은 자, 이번에 많은 영화인들이 함께했다면서요? 예, 코로나가 이제 풀리는 그런 시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년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영화인들이 참석을 해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 2년 동안은 해외 게스트가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네. 올해 2년 만에 외국 영화의 감독과 배우분들이 이제 저희 영화제를 찾아서 함께 이제 관객과의 대화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가 4회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회는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좀 제대로 마음껏 이 장을 펼치지 못했다가 이제 네 번째 와서야 이제 다시 한번 또 많은 분들이 함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첫 회는 사실 처음 치르느라 사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 잘해보려고 했던 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 위축이 되었다가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4회째 와서야 저희 영화제를 제대로 처음 치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모든 분야가 움츠러들었습니다만은 또 영화 산업도 그렇고요. 하지만 또 영화계가 다시 또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또 신호가 이번 또 영화제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개최 과정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전반적으로 관객을 이제 통계를 내고 있긴 한데 체감상 느끼는 관객 수는 작년보다 한 30%가량은 최소한 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개최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가장 저희가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이 반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풀리게 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제약 없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꾸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관객분들이 많은 참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정별로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까? 23일 날 이제 개막식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날 이제 개막식 전에 저희가 이제 의미 있는 행사가 핸드 프린팅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 영화제만의 공간이 평창 그 대관령문 행계리 지역에 생기게 됐고, 네. 그 공간에 전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화계 어떤 레전드 같은 그런 분들의 이제 핸드 프린팅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 영화제의 이제 이사장님이신 그 배우 문성근님 그리고 한국 그 영화제 한국의 어떤 수많은 영화제들의 영향을 끼쳤던 그 김동호 위원장님 두 분의 핸드 프린팅을 했고요. 그리고 7월에 임권택 감독님과 안성기 배우님 다 저희 영화제의 고문과 이제 조직위원으로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핸드 프린팅까지 완료를 해서 그 횡계리 지역에 있는 그 피프 플레이스라는 저희 공간에 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 행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영화 상영들도 꾸준히 있었지만 그 캠핑 시네마라는 그래서 평창 지역의 캠핑장에서 야외 상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금토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또 주행사장인 올림픽 메다플라자에서는 꾸준히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공연들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금토는 작년까지 이런 식의 공연을 크게 기획하지 못했는데 금토를 피스데이라고 명명을 해서 가수 선우정아 10cm 두 가수가 왔었고 일요일은 저희 영화제를 너무 많이 도와주신 지역분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로컬데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로컬데이에 가수 조명석, 김다현이 와서 정말 많은 그런 분들이 오셔서 흥겹게 자리를 즐기셨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뭐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군요.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달 플라자가 주 상영관이었습니다만은 캠핑 시네마도 있었고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관령 일대 뭐 실내외 상영관, 캠핑장 뭐 다양한 장소에서 또 상영된 것으로 들었고요. 자, 하지만 또 영화제의 가장 또 핵심은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상영된 작품이 88편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편과 단편 합쳐서 88편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이번에 함께 출품이 된 겁니까? 개막작으로는 이제 올가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 작품을 섭외를 할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더욱더 의미 있게 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영화 내용이 우크라이나 소녀인 올가라는 체조 선수가 스위스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데 그 배경에는 이번 전쟁이 어떻게 보면 단초였던 그 유로마이단 그 시위가 그 영화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은 지금의 전쟁의 배경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국제 경쟁 부분에 이제 8편의 장편 부분이 있었고 또 16편의 이제 단편들이 한국 단편 경쟁 부분에서 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외에도 뭐 스펙트럼, 뭐 클로즈업 여러 섹션이 있는데 그 올해 상영작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그 과정들을 보면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쉽게 작품 섭외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외 그 작품들을 수급하는 과정도 원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뭐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 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더라고요, 네. 해외에도. 근데 이제 올해는 그런 과정 없이 굉장히 수월하게 작품 그 수급들이 이루어졌고 또 관객들의 반응도 작년보다 훨씬 뜨거운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그 영화제가 평화를 주 네, 메인 네. 테마로 이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그 출품되는 그 영화들 작품들도 항상 이 네, 평화를 중심으로 이제 선별을 하게 될 텐데 네, 좀 아무래도 작품 구성에 네. 초대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없나요? 평화라는 그런 단어가 지닌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어서 네. 예, 뭐 아주 너무 이렇게 판타지에 가득 차거나 너무 상업영화적인 그런 작품들이 상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회적인 모순이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에 대한 관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평화라는 그 단어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희 영화제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평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이미지들 뭐 비둘기가 날고 막 이렇게 평화롭고 막 이런 식의 의미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테마로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점을 이제 새삼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영화제가 이제 대관령내에서 열리잖아요. 네. 이곳이 사실은 영화제로 와서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서 힐링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갖기에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화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소 그 현실에서 평화를 느끼는 그런 장소로도 이곳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알겠습니다. 체험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네. 자, 그런데 지난 며칠 이 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좀 비가 그렇죠. 오다 예, 내리다를 예, 예. 반복해서 좀 많이 지장이 있었겠어요. 어땠습니까? 굉장히 그 기술 업체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요. 네. 사실 오늘도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실내로 또 옮겨내주는데 죄송합니다. 아, 이 비 얘기하니까 목이 메이시는군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행사를 취소하거나 이런 거 없이 어떤 식으로든 개막식부터 해서 야외 공연까지 다 어떤 식으로든 안전하게 치러냈습니다. 네. 그럼 그 영화제 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돼야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항상 같은 시기에 열리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6월에 다른 영화제 기간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이 평창과 그 대관령면에 어떤 그런 자연적인 부분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6월 중순에서 말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시기를 잡았고 영화제 끝나면 내년 시기에 대해서도 이제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중순에서 말이 네네. 장마철과 겹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민 좀 하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가 4회째지만은 정말 완전체로서 네네. 이렇게 좀 열렸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행사였다 그렇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예. 내년을 또 준비하고 올해 마무리 지으면서 좀 각오도 많이 이제 준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또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예, 어떤 예. 면들을 좀 더 이제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곳에는 그 일반적인 어떤 상영관이 없어서 다 기존의 공간을 개조해서 상영관으로 쓰고 있어요. 네. 예, 그 과정에서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사운드라든가 이런 데서 일반 극장에 비해서는 성격히 그 좀 이제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관객들이 좀 더 쾌적하게 일반 극장과 큰 차이 없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어떤 네.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따 오후 2시에 폐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 부분 작품들 중에 이제 수상작들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인 그 피칭 프로그램이라는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제작 지원작으로 그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또 이제 시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내년엔 저도 일주일 정도 예. 휴가를 내서 이 평창 대관령으로 영화 여행을 한번 좀 떠나볼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김영석 프로그래머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창의문화도시센터가요 36.5 도시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가 원주 곳곳에서 운영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36.5 도시 프로젝트, 이 명칭부터 좀 독특한데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네, 36.5 도시 프로젝트는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시민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원주 시민 36만 5천 명 모두가 365일 매일 일상 속에서 36.5도의 문화 온기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시민 공모 사업인데요. 시민들이 직접 문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운영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원주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10팀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요즘 일상이 무료한 분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교류도 하고 정서를 채워줄 문화활동이 그리웠던 분들에게 반가운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체온이 36.5도이고 또 현재 인구도 36만 5천 명 내외이고요. 또 1년 365일. 그냥 라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살려서 이런 어떤 명칭을 부여한 것 같은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 5월 프로젝트를 진행할 팀을 모집했고 그중 10팀을 선발했는데요. 이 선발된 팀은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합니다. 이 시민들의 일상을 채워줄 다채로운 프로젝트가 준비됐는데요.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안유미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6.5도시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각자의 개성 있는 문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원주만의 문화활동 동력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원주의 자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민이잖아요. 이렇게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활동들을 통해 참여하신 분들도 즐거워하지만 원주만의 문화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프로젝트를 진행한 10팀 덕분에 도시 곳곳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펼쳐졌거든요. 올해도 시민이 직접 기획한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서 또 다른 시민들과 만나 기쁘고 즐거운 일로 도시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복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네, 10개 팀의 콘텐츠가 모두 정말 기존엔 접해보지 못했던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인데요. 보드게임 하면서 시간 보내기 좋아하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는데요. 원주만의 이야기가 담긴 보드게임을 통해서 또 청년들이 이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월 2회 토요일에 청년들이 만나 보드게임을 즐기고 서로 유대감을 형성할 예정인데요. 보드게임도 즐기고 친구도 만드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가 2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의 음식 문화를 통해서 노년층과 청년층이 서로 소통하면서 유대감을 쌓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또 다양한 책임과 바쁜 업무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번아웃에 관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음악과 발레를 통해서 치유하는 프로젝트 팀인데요. 번아웃을 음악과 무용으로 예방하고 또 치유하는 굿바이 번아웃 신드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정소영 마음 발레 음악 작곡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굿바이 번아웃 신드롬은 현대인에게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감들을 음악과 무용으로 예방하고 치유하는 모임입니다. 약 4년 전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발레 음악의 제목을 갖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로부터 번아웃 증상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갖게 된 아이디어가 마음 발레 음악과 심리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융합해서 이 증상들을 예방 또는 완화하고 각자만의 치유 방법들도 공유할 수 있는 오픈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면 보다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6월에는 음악과 요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네, 이 시민들이 취향에 맞게 다양한 또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 같은데 자세한 프로젝트 일정, 이 정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네, 이렇게 소개해드린 팀 외에도 재밌는 문화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또 프로그램 내용은 원주 시민소식 공유 플랫폼인 원주롭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주롭다를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 신청도 가능한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또 취향에 맞는 문화활동 동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원주롭다 기억 꼭 해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지원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또 강원도정 체제,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은 이 캐치프레이즈가 잠정 결정되었군요.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로 지금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향후 4년간의 도정 철학을 담은 캐치프레이즈와 10대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고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와 특별한 강원도 새로운 강원시대 등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는데요. 이 중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가 일환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완성과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을 새 도정의 최대 과제이자 지향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는데요. 인수위는 오늘 30일 활동 종료와 함께 새 강원도정의 정책 과제와 비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자, 또 이제 많은 공약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 것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공약들은 또 폐기한다는 방침도 세웠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선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장은 강원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조로 김진태 도정의 초석과 기반을 다지고 활동을 백소로 만들어 도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도리라며 김진태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현실성에 떨어지는 공약 등 도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은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취임 일정도 확정됐는데요. 김진태 당선인은 7월 1일 춘천시 우두동 충렬탑 참배를 시작으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출근 후 가장 먼저 사무인수서에 서명하고 승진자 12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데요. 1호 결재는 민생 경제 분야와 특별자치도 정책 추진, 첨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안을 두고 고심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물가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고물가 시대에 좀 짠물 소비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네, 부모님 집에서 반찬을 얻어오는가 하면 떨이 판매 사이트를 통해 득템하거나 알뜰 요금제 활용까지 다양한 긴축생활 팁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원주 반곡동에 거주하는 자취 8년차 정모 씨는 최근 휴대폰 요금제를 7만 5천원짜리 100기가 요금제에서 3만 3천원짜리 알뜰 요금제로 변경했는데요. 월 생활비 지출액이 20만 원 이상 늘자 통신요금이라도 아껴보자는 판단에서입니다.
정 씨는 고정비를 절반 가까이 줄이기 위해 가입된 보험을 줄이는 보험 다이어트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특히 이제 젊은 소비자들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또 짠물 소비 열풍 최소한 또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뭐 전기요금 인상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유가도 지금 2,200원 오름세 계속되고 있는데 좀 빨리 안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측배 김지연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